자, 윤석열 씨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삼부토건의 조남욱과의 관계를 계속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윤석열 삼부토건 이 건은 그냥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삼부토건은 윤석열이 스폰서였다고 보면 맞죠. 삼부토건이 윤석열이 스폰서였는데 최근에 그 달력의 일정표가 드러나면서 윤석열은 나는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이랑 연락 끊긴 지 10년이나 됐어. 근데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삼부토건 관련자들이었다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씨하고 삼부토건 그 당시 회장하고의 나이 차이를 생각해 보면 스폰서가 아닌 이상 만날 이유가 없는 나이 차이입니다. 20년 이상 나이 차이는데. 그러니까 부장검사였는데 NC소프트 회장이었던가? 넥슨 회장이었던가? 그 김정주 회장하고 그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여가지고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이 그 주식을 이렇게 이 증자할 때 받아가지고 그게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된 검사가 있었잖아요. 그 경우는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냥 고등학교 때 친구였다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나도 좋겠네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회사 사장이 나랑 띠동갑 2바퀴가 돌아. 그런 사람을 형님 하면서 내가 모실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나는 공무원인데 그 회장이 네가 이쁘니까 나는 콕 집어서 너만 내가 챙겨줄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슨 그 독서클럽에서 만나가지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건설회사 회장하고 그 부장검사하고 무슨 친분이 있다고 무슨 연으로 그런 관계를 맺냐고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연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건 좋다. 그러면은 그런 인연이 있었다고 쳐. 그러면은 어떤 계기로 해서 처음에 삼부토건 회장하고 그런 인연이 생겼냐고. 그냥 뜬금없이 삼부토건 회장이 검찰청으로 또박또박 가가지고 윤석열 씨 I love you 이렇게 한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재밌는 게 양재택인데요. 이 조남욱의 일정표에 윤석열은 몇 번 등장 안 해. 양재택은 무려 80회가 등장을 해요. 야, 양쪽으로 진짜 많이 부지런했네 진짜. 재택근무도 열심히 그러다가 하고. 양재택이 버려지고 다시 윤석열로 갈아타는 과정에 일종의 상견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윤 검사하고 최은순하고 조남욱하고 골프 치고 이러는 게 있잖아. 이게 인수인계식. 골프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이제 서로 간에 친목에 있어서의 이런 게 있거든. 공무원쯤 되고요. 완전히 대가리 높게 올라가는 공무원이 아니라 중간 간부쯤 되잖아요. 근데 내가 기업 회장하고 골프장에 같이 가는 것만으로도 내 그게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최은순이 윤석열을 데리고 조남욱한테 소개시켜준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장 조의금도 조의금이네. 씨, 저될 뻔했네. 아이고 돌아가실 뻔했네. 부의금도 내고 또 나중에 명절에 이제 고기도 보내고 이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남욱은 양재택과 한 80회 만나는 일정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양재택이 술 먹어 사라지니까 윤석열이 이제 그 대타로 들어오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여기에 지금 이 조남욱의 일정표에 등장하는 사람의 숫자는 양재택, 윤석열, 조남욱, 신무정, 황하영, 최은순, 김명신 총 7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황 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름이 황하영이고요. 황하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정스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신무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신무정.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양재택, 윤석열, 조남욱, 신무정, 황하영, 최은순, 김명신 7명이 등장하는데 전 여기서 누구를 주목하냐면 윤석열, 조남욱, 황하영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3명의 관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 이것 때문에 윤석열은 갑자기 금요일날 입당을 한 것이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좋아요. 그 황 씨가 네. 그 삼부토건 하청업체
네, 맞아요. 예. 전기 하는 동부전기산업이라는 그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매출 85%가 삼부토건에서 나온다는 바로 네. 그분. 이 황하영 씨는 52년생인데 이 사람이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소재의 동부전기산업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아요. 자본금이 4억 6천밖에 안 됩니다. 자본금이 4억 6천이고 2020년도 작년 매출액은 토탈 23억 6천만 원입니다. 삼부토건이 건물을 지어 음. 집을 짓거나 사무실 같은 걸 지어 그러면 거기 전기공사는 얘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는 토건업체하고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토건업체인 삼부토건이 23억의 85%를 근 20억 정도를 사실상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 윤석열은 조남욱과의 관계를 계속 부정합니다.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은 우리가 알려지고 있기로는 서울법대 이쪽 사람, 충청도 이쪽 사람들 그동안 계속 관리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그냥 안다고 하면 되거든요. 아는 형님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삼부토건 어떤 토건회사 회장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까? 괜찮거든요. 윤석열이 계속 부정합니다. 계속 부정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이죠. 저번에 윤석열이 강원도 갔었잖아.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권성동 만나고 강원도 한번 간 적이 있어. 마스크 벗은 날. 그때 그 아주머니랑 마스크 벗고 사진 찍어 논란이 있었지. 그날 만난 사람이 그 황 씨야. 이럴 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윤봉길 기념관에 이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사전 답사 갔을 때. 답사를 갔을 때 옆에 서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황하영 아들이야. 대표 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황하영이라는 동부전기산업하고 윤석열하고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황하영은 왜 윤석열한테 그렇게 잘하는 걸까요? 아들까지 보내면서 아들까지 사실상 상납을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윤석열한테 잘하는 것일까요? 바로 조남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남욱이 없으면 삼부토건이 없으면 이 동부전기산업은 생존할 수가 없는 정도로 취약한 회사입니다. 그럼 조남욱이 필요하다는 것은 윤석열한테 잘하면 조남욱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잘하면 삼부토건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뭐가 나오냐? 윤석열과 조남욱은 윤석열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윤석열을 통하면 삼부토건의 일은 다 따올 수 있다. 황 사장은 윤석열이 조남욱에게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황 사장은 황하영은 윤석열한테 조남욱과의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삼부토건의 배임 사건 때 무혐의 처분이 났던 것이죠. 여기에 윤석열이 개입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 일정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일정표를 윤석열은 그동안 부정을 해왔습니다. 난 조남욱이랑 친하지 않아. 10년 동안 연락한 적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이번에 수원지검에 압수수색한 내용 중 이 일정표가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은 그 일정표 자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그건 증거될 수 없다. 근데 자기들이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그 증거를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게 됩니다. 결국 윤석열은 국민의힘이라는 당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순간이 급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향신문의 보도 때문에. 그래서 당장 8월 2일까지 그 이틀도 참을 수 없는 다급한 사정이 발생한 것이고 이준석과의 약속마저 위반하면서 도둑 입당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번에 말했죠. 그 정상명 전 검찰총장 사위. 정상명이 윤석열 결혼식 주례봐준 사람이야. 그 정상명이 삼부토건 고문 변호사였다고. 근데 그 정상명의 사위가 지금 또 캠프에 들어가 있어. 뭔가 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기업하고 인연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그 최상위 경영층들하고 인연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내가 업무상 만났기 때문에 인연이 생겨서 그렇게 깊이 있기까지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최근에 그 인터뷰에서 이낙연 그 예비 후보가 그 굉장히 큰 그 삼부토건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깊잖아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낙연 대표가 대학 다니던 그 시절부터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여러 기업의 이제 경영자가 되고 창업주가 되고 이렇게 지금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오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하고 이제 관계가 맺어지게 된 건데 윤석열이 관계를 맺었던 방식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윤석열 씨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조남욱 회장은 이런 계기로 알게 됐고 지금 황 회장은 이런 계기로 알게 됐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저기 사법고시 구수했다고 하잖아요. 사회생활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업인들하고 그런 인연이 생기냐고.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삼부토건에 있던 사람이 뭐 내 대학 동기가 거기에서 뭐 법무팀장이어가지고 그렇게 알게 됐다. 그러면 어허 하겠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어떻게 그런 인연이 생기냐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요번 사건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사건이죠. 옵티머스 건국대학교. 예, 어저께였나요? 건국대학교가요. 그 옵티머스의 120억을 배임한 이유로 해서 고발된 부분도 있었지만은 교육부에서요. 그 임원들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직이 박탈이 돼요. 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행정소송에서 건국대학교 측은 원고 패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120억 부분에 대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검찰은요. 이번엔 형사 쪽으로 검찰은요. 이 부분에 무혐의 처분하면서 기소를 안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면요. 건국대학교의 이사장 모여서 같이 사진을 찍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동훈 예, 윤석열 옆에 있었던 친구, 대변인했던 친구 이동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대 이사장 있고 건대 이사장 어머니 있고 그 옆에 이 부장검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부장검사라는 생뚱맞게 앉아 있는 검사 한 놈이 있어요. 이 부장검사라는 놈이 하나 앉아 있는데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봤냐? 이 옵티머스 쪽에 120억을 투자랍시고 한 것은 건국대학교의 배임이 맞다라고 하면서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검찰은 아예 기소 자체를 안 합니다. 이런 맥락인 거예요. 이 삼부토건과 윤석열의 관계도 옆에 생뚱맞게 검사가 한 놈 앉아 있으면 덮어달라라는 거거든요. 덮어달라라고. 지금 이 부장검사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도 삼부토건과 그런 관계를 맺고 서로 지켜주고 돈 주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번에 그 수원지검의 압색 그 내용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양재택이 80회에 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부토건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물줄을 최은순이 양재택이나 윤석열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정검 유착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죠. 그러면 설명이 되네요. 영화적 시나리오,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어. 최은순 씨가 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은순 그랬다잖아. 결국은 뭐 줄리랑 지금 죄송해요 김건희랑 이게 명신이 명신이 건희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최은순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돌아다닐 때 통화를 하면 가끔씩 윤석열이랑 했대요. 사위 뭐 윤서방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물어보고 사업 다 들리게. 그 지인들 이야기에 의하면은 어떤 경우 들리잖아요. 소리가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면 통화하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내 사위다라는 것을 과시하기도 했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사위가 싫어할 텐데라고 또 뭔가 조심하는 것도 보이고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었대.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삼부토건은 내가 봤을 땐 윤석열은 그걸 이게 이제 써먹힌 일종의 그 도구였을 것 같고 최은순이 김건희 등 가장 잘 비빌 수밖에 없었던 물주였을 것 같고 그 비비기 위해서는 양재택이나 윤석열이 필요했을 것 같고 그럼 뒤에 이제 어떤 이 과정들의 관계들이 이제 좀 더 드러나면 윤석열 자체가 정말 얼마나 그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한 스폰서 검사예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하죠. 선수들한테 이게 공사당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을까. 더 재밌는 거는 그 김병민 있지. 김병민이라고. 예. 그 김병민이 거기에 무슨 대변인가 하고 네. 있거든. 캠프. 그러니까 그 캠프에 그 황모 씨의 아들이 있냐 없냐. 천안함 그 저기 뭐 티셔츠 입었던 그 친구. 황 씨 없대는 거야. 명단이 없대요. 난 더 웃겨요. 예. 그게 황 씨의 아들인 거 맞거든. 근데 지금 캠프를 꾸리고 보니까 황 씨가 사라진 거예요. 그게요. 그 김병민이 한 말은 뭐냐면 원래는 있었다 없었다는 말을 안 했어요.
국민 캠프가 만들어진 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캠프는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윤봉길 기념관 갔을 때는 그 전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황하영의 아들은 윤석열한테 항상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하고 김건희한테는 작은 엄마 뭔 관계야 지금 지들끼리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심지어 이 황하영은 이 윤석열과 친한 무정스님이라고 불린 이 사람 정식 승려도 아니래요. 지금 얘기들이 아닐 나오는 것 거 같아. 보면 할리 타고 다닌다는데. 머리만 짧을 뿐이래. 근데 그냥 무정스네 그럼. 그냥 무정스. 누군가 뭐 인자 매우 쳐 그냥 무정스. 비즈니스님. 예, 죄송합니다. 심씨여서. 근데 신무정 씨인데 이 신무정 씨를 위해서 황하영 대표가 최근에 절을 하나 사줬대요. 와. 그 이 사람들이 지금 이상해. 뭐 부루마블 하고 있어요 지금? 뭐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황하영 가족은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뭐 삼촌도 아니고 삼촌이고 엄마하고 난리 부르서 절 사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들 사랑이 많네. 그 뒤에 본체는 조나묵인 것 같아. 아 봐봐. 이 사람이 측근은 가장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뭔 소리도 밖에 안 내보낼 사람이라고 수행은. 근데 그 사람이 언론에 드러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뺀다는 건 무슨 뜻이냐고. 중요하다. 중요한 사람. 중요할 수도 있고 숨겨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사람이 그 황모 씨 건설업체 대표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위험해진 거야. 그러니까 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사진은 다 찍혔고 누군지 다 아니 나왔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차라리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황 씨라고 하는 그 아들이 계속 수행을 하면 그 의혹이 사라지는데 거기서 빼버렸단 또 말이에요. 빼. 그럼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캠프라는 게 누구 딱 캠프를 차려서 이 캠프의 소속 명단 쫙 나오니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냥 아니니까 김병민이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감춰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말고 옆에서 사실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이 무정스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정스님이 해외로 도피를 하셨대요. 이 지금- 코로나 난국에. 지금 여기저기 내가 정보를 다 모았는데 모으고 나니까 해외로 지금 나가셔가지고 국내 없대는 거야. 근데 이유가 뭐냐? 언론의 취재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그러면 황하영의 아들 어딘가에 숨기고 그다음에 무정스님 해외로 사라지시고 뭐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너무 영화 같은 시나리오가 계속 이렇게 전개되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밖에 없죠. 최종회가 기다려지네요. 야, 그 강원도 동해 전기공사업체 그 황모 씨의 그 회사 사내 이사를 맡은 것이 신무정. 그것도 이상하죠. 스님이 왜 사내 이사를 맡냐고. 아니 맡을 수는 있지. 전기 비하하는 거야? 목사는 그러면 안 돼? 아니 뭐 전기 지식이 있을 수 있죠. 스님입니다. 어. 네, 뭐 그건 물리학과 목사 아니고. 출신에다가 그런 분들이 물력이 없어서 잘할 수도 있지. 물력이 없으셔. 절 하나 사주고. 네. 부럽다, 야, 씨. 절 사준다는 말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절을 어떻게 사주는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역사가 아니라 절 하나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대단하네. 부루마블에도 그 절은 안 나오는데. 아무튼, 윤석열 씨는 내가 봤을 때는요, 당황스러울걸? 그러니까. 왜냐면, 이러이러하게 뭔가 과거가 막 소환되잖아요. 실제로 윤석열도 기억 못하는 자기 과거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털릴지를 몰라요. 거기다가 윤석열 씨가 제일 당황스러운 건 이게 왜 잘못됐다고 하는 거지? 맞아 그거야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윤석열이 좀 모자라 보이는 게 그거지. 아니 나는 골프를 쳤는데 말이야 내가 돈을 따로 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했잖아요. 예, 예. 아니 수사를 받고 있는 회사의 회장이 그 검찰의 특수통인 사람을 대검에 있는 사람을 골프 치는 행위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몰라. 예, 예. 아, 그렇지. 그리고 그 삼부토고는 무혐의 처분됐어. 그렇죠. 그러면 그냥 카르텔이잖아요. 네. 진짜 아까 야수님 말이 딱 맞네. 이걸 왜 잘못됐다 그러지? 아니 윤석열이 어떤 부탁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예, 예. 내가 대검에 있는 간부야. 근데 이 삼부토건이 수사를 받고 있어. 근데 골프 치고 소문만 나봐. 무혐의야. 안 시켰더라도 예. 그게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그 특수부 카르텔이라고. 근데 이렇게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쓰였겠냐고요. 윤석열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 그때 뭐 이야기도 안 하고 밥만 먹었는데? 윤석열 진짜 밥만 왜 먹을 이러지?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아니 거지. 예를 들어서 최원순이 동업자를 구할 때 내 사이가 대검에 있는 윤석열 검사야 그 한마디 자체가 예. 어마어마한 뒷배경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윤석열 자체가 그런 거지. 하다못해 그 장모 뭐 건 관련해 갖고 나는 전혀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야기하잖아요. 예. 사실은 윤석열 후광으로
윤석열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뭐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예, 얘기잖아. 예. 근데 좀이라도 관여했다면 이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무튼 했네. 했어. 자, 했네. 새날 방송 아까 좀 전에 1부 했었고요. 2부 했었고요. 네. 3부는 없습니다. 3부特은 있어요. 화려하다, 화려하다. 끝내야 될 여러분 때가 온 것 방송이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희룡이 어? 제주도지사 그만뒀잖아요. 예. 네네네. 그냥 알려줄게요. 원희룡은 제주도지사에 관심이 전혀 없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 대선 나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이미 한 1, 2년 전부터 서울에 죽치고 살았던 친구예요. 예.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대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주도지사 사퇴한다고? 이재명 지사 말이 맞아요. 당장 사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책임감 있게 뭔가 더구나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하는 게 더 책임감 있는 거지. 평상시 얘는 제주 도정에 관심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 여론조사를 해도 뭐 5등 한다잖아요. 그럼 뭐 말 다 한 거지. 우리 원희룡.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제주도 지사가 됐다는 게 진짜 가슴 아픈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퇴를 하고 그 보궐로 다시 지사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 때까지 공석으로 가야 네. 되고 그러면 부시장이 이제 대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제주도에 만들어준 사람이 제주도 지사라는 거. 이거 진짜 안타까운 근데 일이에요.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의 뭐 사법고시 만점? 사법고시인가? 뭐 저기 저 대학 그 학력고사 수석 만점, 뭐 수석 뭐 수석.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제주도에서 난 인물이라고 제주도민들의 사랑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 당을 떠나서 제주도의 그 특유의 그 어떤 그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제주도민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을 담아서 원희룡을 뽑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 국민의힘일지언정 그래도 제주도민을 배신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뽑아준 건데 마지막에 배신당한 도민들은 얼마나 진짜 부들부들 떨겠습니까? 난 내가 봤을 때 원희룡 자체가 도정을 그렇게 뭐랄까 진정성 있게 했다고 보지는 않고 지금까지 논란들 많잖아. 막 예. 비자림 뭐 어쩌고 막. 근데 원희룡 자체가 제주도 내려가 있어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너무 소외받는 것 같고. 아 진짜야. 그리고 탓이지. 뭐 바람 부는 날이면 비행기도 못 뜨고 너무 그러니까. 답답한데 서울에 와 있으면 일주일에 한 3일은 서울에 와 있고 막 이런 시기였다고 하면은 심심하긴 하대요. 잘 진짜. 그만두셨고요. 그럼 박준영처럼 뭐 이렇게 어반 루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쫙 이렇게 서울까지 뭐 난 한 내가 시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원희룡은 이럴 수도 있어요. 대선 나오는 걸로 그만두고 내년에 오세훈이 역시나 대선 쪽으로 가면 서울시장에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면 원래 지역구가 양천이었거든. 양천구 저 먹동 쪽. 그리고 총선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보궐선거로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제주도에 정착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지지율이 왜 저번에 한번 그 대선 주자 지지율을 조사해봤더니 제주도에서는 이재명 1위고 원희룡이 그때 3%가 나왔어요. 제주도지사인데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도민들이 자기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에 삐져가지고 이제 제주도 대탈출한 거지 뭐. 아니 그런 와중에도 서울에 와 있다가 이 지사가 또 제주도 간다 그러면 냉큼 내려가서 이 지사 못 오게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 집도 있어. 아무튼 원희룡은 진정성 없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제주도 지사로 한 4년 뭐 이렇게 했다면 예. 제주도 지금 펄펄 날고 있을걸요. 그건 능력 차이라고 봐요. 예. 행정을 이해하는 사람의 능력 차이. 원희룡의 만행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주하면 제주 4.3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주도 시민들은 동백꽃을 찹니다. 그 제주 4.3 기념식에 제주도 시민들이 동백꽃 차고 오는 걸 못하게 막은 자예요. 아 4.3 기념식에서. 예. 4.3 기념식에. 예. 그런 자가 제주도 지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정성 없고 그냥 지금은 한때는 천재였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관종 이상도 이하도 아니신 분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천하의 재수 없노.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